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연예인이나 뭐 아나운서 그 정도로 말을 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끔씩 뭐 유튜브 방송을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닝 같은 데 앞에 나가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연애 때도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뭐 상대방에게 어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좀 말을 잘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영역 수준에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서 검증이 된 건 아니고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내 목소리나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로 볼 때랑 말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연예인들이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발성도 다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발음을 했었을 때 귀에 더 잘 들리는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게 뭔가 자신이 없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데 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이럴 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실 때는 음, 이 음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말을 하는데 무슨 음이 있냐.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가 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음률이 있기는 하지만 뭐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영어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영어 발음보다 중국 사람들의 영어 발음이 조금 더 듣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렇게 성조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음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나 서양권의 언어를 봤었을 때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으면은 그 사람들의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 이렇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저 사람들 왜 발음을 똑바로 안 하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음의 변화만 듣더라도 저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자, 일단 음이라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도레미 사이랑 파솔라시 요 사이에는 샵이랑 플랫도 있습니다. 이 미하고 파 사이에만 샵이나 플랫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미하고 파 사이에는 플랫이나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 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도부터 레까지의 음 사이에 여러 가지의 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딱 이 도라는 음과 도, 샵, 레라는 음만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초가 무한대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1초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음파라는 것도 한 음을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러한 정확한 음을 쓰는 것인가? 이거는 서양 음악뿐만이 아니라 동양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음계 구성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정해진 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람들이 사람이 인식하기 편한 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정해진 음에서 벗어나 있는 음을 내면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사실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가수가 하는 노래랑 일반인들이 하는 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 목청이 더 좋거나 아니면 발성이 좋거나 뭐 음색이나 기교가 더 있거나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땐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프로와 일반인들의 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박자 또한 정확한 박자를 할 수 있느냐 박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어떤 때 보면은 약간 엇박자로 하기도 하고 박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인하고 프로 가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으면은 가수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뭐 별 차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가수들도 녹음할 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플랫되거나 샵이 되는 음을 정음으로 잡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기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위에다가 제가 장기하를 왜 써놨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나온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어? 이거 맞나요? 이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야 이게 노랜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냥 읊조리는데 뭐 싸구려 커피 때보다도 더 그냥 음악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어를 들었을 때 분명히 저게 그냥 읊조리는 것 같은데 음악처럼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래는 아님에도 음악인 거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뜯어보면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 우리가 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박자 감각이 있고 박자를 자유자재로 쓴다. 그리고 박자를 잘 쪼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막 정말 천재적으로 박자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정음을 수십 개의 단위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를 부르면 진짜 그냥 말하는 것처럼 되게 재미없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박자를 쪼개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음악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서도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걸 따라하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서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 정확한 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자를 딱딱딱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음악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음이 높지가 않네? 부르기 쉽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르면은 그냥 재미없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박자까지는 오늘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음을 찔러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듣기가 좀 편안하고 음악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을 하는 거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음을 하게 되면은 좀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노래가 부르는 게 힘들지 않았고 잘 부른 것 같고 삑사리도 안 내고 고음도 잘한 것 같은데 들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은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삑사리가 나지 않고 클라이막스까지 잘 하는 거를 목표로 두는데 프로들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한 음을 내는 거를 중요시한다고. 근데 일반인들도 정확한 음을 내지 않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불안하지 않은 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의 톤이나 그러니까 좀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어,
그냥 좀 불안한 마음이 더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전시회 오프닝 같은 데 가 보면은 앞에 나가서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얘기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멀리까지 얘기가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어 가수들이 아무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어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가수들이 좀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음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투리라는 난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투리라는 거는 그 음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야기들과 좀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사투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음을 이 아닌 음을 내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최민식 씨가 연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 사람들이 봤었을 때 연기는 잘하지만 최민식의 부산 사투리는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어떤 연기를 하던 음이라는 게 정말 좋은 음정을 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음을 계속 다 내는 거죠.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어쩔 때는 막 읊조리는 연기도 하고 속삭이는 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생활의 말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연극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런 뭔가 방송에서 연기를 할 때 나오는 톤이 있어요. 실제로 약간 속삭이는 거를 연기를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속삭이는 거를 하면은 진짜 대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잘하는 연기자들은 제대로 된 음과 발성을 내면서 그다음에 속삭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사가 들립니다. 근데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음을 내다 보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사투리를 하니까 이게 사투리가 약간 어색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사투리에서는 그러한 정음을 내지 않는 약간 불안한 음을 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어권 국가 같은 데도 가 보면은 좀 두드러진 게 있는데 남자들이 특히 남자의 말투 같은 경우에 되게 얼버무리는 말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여자분들은 되게 또렷한 음의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막 되게 저음에 뭔가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확한 음의 발음을 하는 거를 좀 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손흥민하고 어떤 영국 사람하고 인터뷰한 거를 보시면은 손흥민은 정확한 소리를 내면서 발음을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영국 본토인 사람은 이상하게 영어를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내기보다는 음의 변화에 어 실어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연기자라서 뭐 부산 사투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음이 아닌 음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음을 내는 것만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라는 음을 잡고 이걸로 쭉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힘들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음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내가 서비스업을 하는데 낮은 음을 내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높은 음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낮은 음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염두를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얘기를 하면서 도를 얘기를 했다가 뭐 레를 얘기를 했다가 다시 뭐 시를 얘기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정하게 가야 됩니다. 자, 아니면은 내가 도에서 약간 조금 더 높은 정음이 아닌 음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음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이 음에서 쭉 가야 돼요. 가끔씩 이런 경우에 이게 약간 매력적인 목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절대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를 가거나 진짜 가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그런 연습을 해요. 건반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를 누르면서 그냥 그거를 똑같은 음을 내는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진 않았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내고 있는 목소리의 음이 무슨 음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약간은 뭐 이게 도인지 아니면은 도에서 약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음을 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억을 하시면 제가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는데 이러한 한음 한음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끌고 간다라는 생각만 하셔도 훨씬 더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음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인식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뭐 '내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봤었을 때 '아 내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지?'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성을 만났을 때 뭔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나 목소리로 어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막 건반을 쳐 가지고 음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을 내는데 '일정한 음을 낸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셔도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아나운서 수준도 아니고 무슨 뭐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어디 가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요 정도만 지키셔도 '아 저 사람 되게 말을 잘한다.' 그리고 내가 긴장을 할 때는 뭔가 기댈 구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긴장이 됐었을 때 '아 음만 정확히 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의 경험 그리고 두 번의 경험이 쌓일수록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내 말에 경청을 해 주고 편안하게 들어 주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요즘엔 없는데 웅변학원 같은 데를 다니신 분들은 이러한 기초를 쪼끔 이렇게 쌓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웅변학원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제가 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듣기 좋은 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의 체계가 오랜 시간 동안 완성이 되어 왔다. 그 음을 내야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린다. 그래서 편안한 음을 내야 그 다음에 내용이 들린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은 그 음을 정확하게 때려준다.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일반인들과 그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낸 소리에
을 낸다는 느낌만 가져도 큰 변화가 있다. 내가 낸 음에서 일정하게 정확한 음을 내려고 노력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에서 제 목소리는 막상 어떻게 들렸을지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내용이 뭐라고 하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림을 연구하는 데 있어도 요즘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 자체는 음, 이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음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작곡가가 만들어낸 음이잖아요. 작곡가가 이러한 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설계를 한 거고 가수는 그 음을 정확하게 낸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를 전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붓을 들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앞서 얘기했었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영역에서 그런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수가 정확한 음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격투기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일반인들하고 싸우면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프로 선수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고라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교과서적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인 거고 우리가 봤었을 때 별거 아닌 경우에도 프로 선수들이 봤었을 때는 아, 제가 저래서 저렇게 했고 저래서 저렇게 했구나라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근데 미술이라는 게 그거를 표현을 하거나 그거를 배운다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음, 구상이라면은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추상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아, 내가 이러한 감정에 빠져서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내가 정확한 음계와 악보가 없이 그냥 내가 기분이 이러니까 와, 막 이러면은 이게 음악이 된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프로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채널이라는 게. 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풀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추상화를 그림에 있어서 그리고 대응을 함에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작가가 자기의 개념을 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맞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나의 뭔가 감정을 표현한 거다. 이거는 전혀 프로의 그 영역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음악을 하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감정을 표현을 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일수록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음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들을 만한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화성학도 배워야 되고 음의 체계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성방가를 한다고 해서 음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미술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
뭔가를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아씨 난 모르겠다.' 했는데 실제로 좀 안타깝게도 특히 추상화가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막 했는데 본인이 말로 표장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제 그림도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쪼끔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그게 제가 오늘 얘기를 했었던 정확한 음을 내야지 사람들이 '그다음의 내용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림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뭐 작가라면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일반인이라면은 일반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